한국어로 읽는 캄보디아 동화 도깨비 바늘 남자. 글 캄보디아어 리사락, 영어 김지혜, 그림 김선영. 도깨비 바늘 남자. 옛날 한 마을에 쏙과 싸오라는 두 소년이 살았어요. 싸오는 품행이 좋지 않고 다른 아이들과 놀 때마다 문제를 일으켜서 싸우기 일쑤였어요. 그런데 싸오의 부모는 항상 아들의 입장에서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은 점점 싸오를 미워하게 됐어요. 쏙은 할머니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고아였어요. 그런데도 동네에서 다른 친구들과 같이 놀 때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동네 주민들은 쏙을 불쌍히 여기며 예뻐했기에 항상 먹거리가 있으면 쏙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싸오는 쏙을 부러워하면서도 짜증을 내고 미워했어요. 싸오는 항상 말썽을 일으키고 마을의 아이들을 때리곤 했어요. 그러자 어른들은 서로 자기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쏙과 싸오가 성장해서 청년이 될 무렵이에요. 싸오는 쏙에게 쏙, 나무로 만든 너희 집이 많이 낡았던데 우리 대나무를 잘라서 대나무 집을 만들자 라고 말했어요. 쏙은 나는 날카로운 칼도 없고 쌀, 생선, 고기 같은 음식도 없는걸 하면서 포기했어요. 그러자 싸오는 쏙에게 내가 다 챙겨갈게, 너는 몸만 오면 돼 하면서 함께 하자고 했어요. 쏙은 할머니께 할머니, 싸오 형이 저에게 대나무를 잘라서 우리 집을 고치자는데요. 음식은 싸오 형이 다 챙겨온대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할머니는 쏙아, 저 숲은 인적이 드물어서 위험하니까 들어가지 말거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쏙은 괜찮아요 할머니, 우리 집이 많이 낡아서 대나무를 가지고 와서 고쳐야 할머니께서 걸으실 때 다리를 다치시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쏙과 싸오는 마침내 대나무 숲에 도착했고 대나무를 구해서 집을 만들기 좋게 네모난 조각으로 잘라냈어요. 그러고 나서 둘이 마주 앉아 점심을 먹었어요. 싸오는 마음속으로 쏙, 너는 지금 죽게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밥을 먹고 있는 쏙의 눈을 날카로운 칼로 찔렀어요. 쏙이 아파하면서 크게 울며 물었어요. 형, 왜 내 눈을 찔렀어요? 싸오는 너는 내 밥도 먹었으면서 내 대나무 조각들까지 탐내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쏙은 형이 여기 같이 오자고 했을 때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었어요. 저는 몸만 오면 형이 다 챙겨줄 거라고 해서 따라온 거예요. 형, 대나무 조각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저를 죽이지 마세요 라고 말했어요. 싸오는 넌 아주 고집불통이구나. 죽기 전에 부처님께 기도나 하렴. 이 말을 끝내자마자 싸오는 쏙의 반대쪽 눈도 찔렀어요. 쏙의 얼굴에는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고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어요. 싸오는 물고기들이 너를 물어갈 거야 라고 말하고는 쏙을 거세게 흐르는 강물에 빠뜨려 버렸어요. 싸오는 쏙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싸오는 대나무 조각들을 모아 혼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는 돌아가는 길에 쏙의 할머니 집에 들러 할머니, 호랑이가 쏙을 물어 죽였어요 라고 말했어요. 쏙의 할머니는 싸오의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쏙, 우리 손자 어디에 있니? 네가 없으니 할머니는 너무 슬프구나. 하지만 싸오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복한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로도 여전히 나쁜 행동을 계속했어요. 악어들이 배가 고파서 강에 내려갔을 때 물 위에 떠서 헤엄치는 쏙을 발견했어요. 악어는 오늘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다니 행운이군 하고 생각했어요. 악어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뿌토 뿌토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쏙은 흐르는 물에서 버둥거리며 뿌토 뿌토 라고 외치며 부처님께 구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악어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쏙의 눈을 보았고 그의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악어는 나는 불쌍한 사람을 잡아먹지 않아 할아버지께 데리고 가야겠어 라고 생각했어요.
악어는 사람으로 변신하여 쏙을 할아버지에게 데려갔어요. 쏙은 마침내 강둑 근처에 있는 한 은둔자 할아버지의 오두막에 이르렀어요. 그 할아버지는 신기하게도 매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오두막 아래에 2마리의 잠자는 악어를 키우고 있었어요. 그 악어들은 사람으로 변신을 할 수 있는 신기한 악어였어요. 할아버지는 쏙에게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어요. 쏙은 할아버지께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어요. 쏙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할아버지는 쏙을 매우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어요. 싸오라는 그 아이가 아주 몹쓸 짓을 했구나. 자, 쏙아, 걱정하지 마렴. 내가 예전처럼 눈을 보이게 해서 할머니를 만날 수 있게 도와줄게. 할아버지는 약을 만들어 쏙의 눈에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마법의 주문을 외우며 쏙의 눈이 나아질 때까지 호호 불어주었어요. 그리고는 마법 주문을 외우며 모래 한 주먹을 쏙의 손바닥에 올려놓았어요. 얘야, 주먹을 꽉 쥐고 손을 펴지 말아라. 집에 도착해서 할머니께 돗자리를 깔아달라고 말씀드린 후에 그때 손을 펴서 모래를 돗자리 위에 놓으렴 하고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는 쏙에게 몇 가지 조언을 해준 뒤에 악어에게 쏙을 처음에 갔었던 대나무 숲으로 데려다 달라고 말했어요. 쏙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고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는 쏙을 보고는 달려가 꼭 안으셨어요. 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는 이야기를 들었단다. 네가 보고 싶고 슬퍼서 매일 울었는데 네가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다니 너무 기쁘구나 하고 말씀하셨어요. 쏙은 할머니께 대나무 조각을 구하러 갔을 때 싸오 형이 제 눈을 찌르고 저를 강물에 빠뜨렸어요. 다행히 악어가 저를 발견하고는 은둔자 할아버지에게 데리고 가주었어요. 쏙은 할머니께 돗자리를 펴달라고 했어요. 쏙은 할아버지가 말씀했던 대로 손을 펴서 모래를 돗자리 위에 부었어요. 그러자 돗자리 위에 금은보화가 생겨났어요. 할머니와 손자 쏙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옷도 사고 집도 새로 지어 동네에서 제일 유명해졌어요. 싸오는 쏙을 보고 의심스러운 마음을 품었어요. 내가 쏙의 눈을 찌르고 강물에 빠뜨려서 쏙이 죽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예전처럼 눈도 보이고 심지어 더 부자가 되다니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싸오는 쏙을 만나러 가서 말했어요. 내가 너랑 대나무 숲에 대나무 조각을 구하러 갔던 날 유령이 나를 홀렸어. 그 유령이 너의 2눈을 찌르고 강에 빠뜨리도록 만든 거야. 난 네가 죽은 줄로만 알았어. 너는 어떻게 살아난 거야? 그리고 어떻게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 거야? 쏙은 형 덕분에 부자가 된 거예요. 형이 그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도 계속 가난하게 살았을 거예요. 형도 알다시피 저는 강물에 빠졌어요. 그 뒤에 푸토푸토를 끊임없이 외치면서 강물 위에 계속 떠다녔어요. 싸오는 쏙의 이야기를 듣고 욕심을 부리며 나도 쏙처럼 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 싸오는 쏙을 만나서 쏙, 난 저번처럼 같은 곳에 가서 대나무 조각을 구하고 싶어. 밥과 장비는 내가 다 준비할게. 너는 그냥 몸만 가면 돼 라고 쏙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쏙은 싫어요. 저번처럼 형이 나를 죽일까봐 무서워요 라고 대답했어요. 싸오는 쏙에게 저번에는 유령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한 거야.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지 말아줘. 그러자 형 덕분에 제가 부자가 되어서 고맙기도 하니까 같이 가줄게요 하고 쏙이 대답했어요. 아침이 되자 싸오는 장비와 밥이 담긴 가방을 메고 쏙과 같이 대나무 숲에 들어갔어요. 많은 대나무를 자른 후에 대나무를 네모난 조각으로 잘랐어요. 그리고는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싸오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심 때문에 쏙에게 칼을 건네며 나의 2눈을 찔러줘 라고 말했어요. 싸오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쏙에게 걱정하지 말고 찔러줘 라고 계속해서 말했어요. 결국 쏙은 싸오의 부탁대로 싸오의 양쪽 눈을 찔렀고 싸오의 눈은 멀어버리게 되었어요. 싸오는 너무나 아팠지만 금은보화를 갖고 싶어서 쏙에게 자신을 거센 강물에 밀어서 빠뜨려 달라고 했어요. 강물에 빠진 싸오는 악어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끊임없이 푸토푸토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싸오는 눈이 너무나 아팠지만 물 위에 떠서 앞으로 헤엄쳐 나갔어요.
시간이 지나자 싸오는 온몸에 힘이 없어져 결국 강물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싸오는 해골이 되었지만 그의 영혼은 해골과 함께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뿌토뿌토 소리를 내면서 한 부자가 살고 있는 나루터까지 흘러갔어요. 부자의 딸이 하녀와 즐겁게 수영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해골이 물에 떠다니는 것을 발견했어요. 싸오의 해골은 남을 괴롭히려고 뿌토뿌토 소리를 냈어요. 부자의 딸은 수영하던 것을 멈추고 하녀에게 해골을 가지고 오라고 말했어요. 딸은 하녀에게 해골을 집으로 가져가 달라 해서 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강물에 떠서 푸토푸토 소리를 내는 해골을 집어왔어요. 아버지가 달려와서 보니 딸의 말이 사실이란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녀에게 해골을 깨끗하게 씻어 나무판 위에 놓으라고 말했어요. 이 해골은 여전히 푸토푸토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부자는 왕을 뵈러 많은 장관들이 모인 궁전에 가곤 했어요. 부자는 그들에게 제게는 항상 뿌토뿌토 소리를 내는 해골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장관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거짓말, 말할 수 있는 해골은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안 믿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부자는 여러분이 저를 믿지 못한다면 많은 금을 걸고 내기를 해도 좋아요 라고 말했어요. 결국 장관들은 부자와 내기를 하기로 했어요. 부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해골은 계속 뿌토뿌토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장관들이 확실히 내기에서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자는 집에 있는 조카에게 많은 금과 나무판 위에 놔둔 해골을 가지고 궁전으로 오라고 말했어요. 궁전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그 해골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궁전에 들어온 부자는 그 해골을 4명의 장관들 앞에 놔두고 해골에게 뭘 기다려, 얼른 뿌토뿌토 소리를 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해골은 끝까지 뿌토뿌토 소리를 내지 않았고 결국 부자가 내기에 져서 많은 금을 잃게 되었어요. 궁전에서 장관들은 부자에게 와, 정말 시끄럽기도 하군요. 부자는 해골에게 화가 났고 장관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궁전 밖으로 나갔어요. 궁전 문 밖을 나가자마자 갑자기 해골이 뿌토뿌토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는 해골 때문에 더욱더 화가 났어요. 집에 도착해서 그는 하인에게 도끼로 해골을 부수고 다시 강물에 던져버리라고 말했어요. 그때 마침 한 스님이 물가에 있었어요. 스님은 그 해골을 보고 저 해골을 데워 재로 만들고 다른 재료와 섞어서 절 기둥에 바르면 죽은 해골의 주인의 명복을 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둥에 바르고 남은 재는 수레에 바르고 다 마를 때까지 기다렸어요. 어느 날 스님이 동네 주민들한테 안부를 전하러 가려고 했어요. 스님은 제자한테 수레를 가져오라고 시켰고 그 다음에 같이 출발하게 되었어요. 먼 길을 갔지만 그때까지는 수레에서 보통 수레와 똑같은 소리가 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네 주민과 마주칠 때 갑자기 수레가 도두가 도두가 하고 계속해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동네 주민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스님한테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스님은 절에 돌아와서 해골을 태웠던 곳에다 수레를 잘라 완전히 불태워버렸어요. 그러자 그 자리에서는 도깨비 바늘이라는 식물이 자라났어요. 싸오가 살아있었을 때 싸오는 다른 사람과 싸우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싸오가 죽은 곳에서 자라난 도깨비 바늘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의 옷에 달라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답니다. 엄마나라 동화책, 한국어로 읽는 캄보디아 동화.